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의 결승전 케이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라고 하면 World University Debate Championship이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예요. 그래서 매년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명문 대학교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이 대회를 나오기 위한 경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케이스는 2009년에 열렸던 결승전 케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제가 다른 결승전 라운드도 많은데 굳이 10년 전에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 이 낙태에 관련된 토론은 굉장히 클래식한 토론으로 계속 회자가 되는 토픽입니다. 한 번은 낙태가 죄가 되기도 했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낙태가 허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는 먼 미래에 이것에 대한 법안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태에 관련해서 클래식하게 어떤 토론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09년에 열렸던 대회의 결승 주제는 This House would ban abortion at all stages of pregnancy. 임신 모든 단계의 낙태를 다 금지하겠다라는 토론이었어요. 굉장히 낯익은 토픽이죠. 이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대학생 토론 대회는 2명이서 짝을 이루어서 총 4팀이 한 라운드에서 경기를 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들은 전체 라운드에 딱 위에 2팀의 케이스예요. 그 밑에 클로징 케이스가 따로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승전에서 케이스를 준비했던 팀들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케이스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단 15분 동안 이 주장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자료라던가 뚜렷한 예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찬성 측에서 먼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오프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낙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그리고 전체 사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낙태가 너무 멀리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단계의 낙태를 다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를 뒀어요. 만약에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케이스 들어가기 앞서서 정책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정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고아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세 번째로는 피임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만일에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먼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Society must value the life. 사회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이다. 세 번째로는 낙태를 허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제도나 국가적 지지가 부족해질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이 낙태 과정에서 남성의 권리를 빼앗는다.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 주장했던 이 Life is fundamental value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낙태라는 것은 어떠한 단계에서든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어느 시점에 과연 이 태아를 생명이라고 여겨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때부터 사람이야, 이때부터 생명이야 라는 것을 딱 결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임신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주장이고요. 여기서 낙태라는 것은 만일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되고 성장했을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끝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선택의 자유인데 그거를 방어하는 주장을 했어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 낙태를 했을 경우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질문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대팀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왜 이 강간의 경우는 그 낙태를, 살인을 허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정책에 제시를 했던 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나 산모가 위급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첫 번째 연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피해가 많을 때 최대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간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이것이 태아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산모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방어라는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성 측 첫 번째 연사가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태가 가져올 트라우마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낙태가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낙태라는 행위가 결국 그것을 결정한 산모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낙태를 하는 과정이 산모에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태아를 산모의 몸에서 꺼내는 행위 자체가 그 산모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신체적으로 아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강제적인 낙태를 경험한 산모의 경우 그 다음 임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산모가 아이를 낙태를 하고 나서도 그 낙태를 했던 과정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택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가 스피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은, 생명은 임신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커플이 성관계를 시작할 때 그것이 생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고, 서로가 명확한 합의하에 이런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박을 먼저 합니다. 쟤네는 방금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낙태를 해도 된다 그랬어.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을 경우나 이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참으로 일관성이 있군 이라고 굉장히 비꼬면서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계의 모든 낙태를 다 금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찬성 측에서 조금 케이스를 약하게 짰죠. 어떤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반박이에요. 상대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낙태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큰 트라우마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해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찬성 측에서 주장했던 낙태라는 결정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반박을 했어요. 첫 번째, 이 낙태가 쉬운지 어려운지 또는 이 사람에게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산모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낙태를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곳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곳일까? 과연 뒷골목일까? 아니면 좀 믿을 만한 의사일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든 말든 간에 어떤 산모들은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 산모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불법이니까 당연히 뭐 돌팔이 의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낙태를 했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서 굉장히 위험한 낙태를 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반박이죠. 반대측이 이 토론을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데 좀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A팀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시점부터 언제까지가 인간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만에 하나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생명을 죽여야 할 상황도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겠어 라고 케이스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이 태아가 생명일지라도 여성이 이 생명을 죽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뒷받침을 한 근거는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일어났는데 너에게 어떤 사람이 붙어 있어. 그리고 이 붙어 있는 생명체는 너와 9개월 동안 항상 같이 할 거야. 이것은 너에게 24시간 7일 꼭 붙어 있을 예정이야. 그리고 너는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너가 여태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또는 너가 여태까지 알지 않았던 새로운 정체성의 인간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너의 장기를 떼어주라고 강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 장기를 떼어줄지 말지는 너의 몸을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를 떼어줄지 저 사람의 목숨을 구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너의 몫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임신을 한 시나리오에서도 만약 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계속해서 데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경우에는 그녀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계속 좀비 예시를 들었어요. 만일 이 좀비를 떼어내는 것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라고 할지언정 이 좀비가 너를 쪽쪽 빨아먹고 너의 인생을 해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 뭐 이런 예시를 들긴 하는데 썩 좋지 않은 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 측에서 또 이의 제기를 했어요. 야, 좀비 얘기 좀 그만해. 좀비 얘기 말고 우리 이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여성이 낙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만 예시로 들어줄래?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만약에 여성이 이것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미래의 자기 삶을 그려봤을 때 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키우는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서 만일 당신이 임신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배가 나오고 신체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또는 개인으로서의 이해가 더 이상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간과 커넥션을 만들게 될 거고 여기서 당신이라는 정체성이 다른 식으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금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여성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가 혼외 임신이라던가 축복받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는 그 커뮤니티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위협받을 경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이 여성이 낙태를 하고 싶은 이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이 태아가 생명일지라도 이 여성이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 또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보았을 때 이것이 큰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낙태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반대측 첫 번째 연사가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